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하포구에 사는 70세 이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50년 가까이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는 것 같았죠. 창문을 열자 마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 시원하다. 남편을 여의고 벌써 5년째입니다. 하지만 전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 성진이 그리고 며느리 지원이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남편이 평생 악착같이 모아 장만한 이 3층 건물, 1층엔 작은 문방구를 세주고 2층과 3층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평범하고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며느리 지원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았고 눈 밑에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아,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설쳤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원이는 원래 착하고 순한 성격이었어요. 시집 올 때 가진 것 없이 왔지만 그게 뭐 대수겠어요. 성실하고 착한 마음씨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저도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왔으니 지원이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힘들게 가진 처사아이를 유산한 후로 지원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했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도 들려왔죠. 물어보면 괜찮다고만 하는데 제 눈엔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며느리를 지켜보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지원이의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저 보살님을 만났어요. 뭐? 무당?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요. 그분이 제 사주를 보더니 제가 아기를 잃은 이유를 알려줬어요. 지원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이래요. 뭐? 어머니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제가 아기를 품을 수 없대요. 어머니와 제 궁합이 안 맞아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지원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머니, 제발요. 저 다시 아기 갖고 싶어요. 앵마기를 해야 한대요. 그래야 다시 임신할 수 있대요. 지원이는 울먹이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 아이가 정말 힘들구나. 화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무당까지 찾아갔을까요? 그래, 얼마나 든다는데? 500만 원이요. 5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찾아올게. 정말이에요. 어머니.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마산 시내의 불빛들이 깜박이고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가슴 한쪽이 불편했지만 며느리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500만 원을 지원이에게 건넨 날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금방 갚을게요. 무슨 소리야? 갚긴 뭘 갚아.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일주일도 차에 되지 않아 지원이는 또다시 침울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밤 지원이 방에서 나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역시나 지원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왜? 무슨 일이야? 그게 보살님이 그러시는데요. 앵마기 굿이 제대로 안 됐대요. 뭐? 벌써 500만 원이나 줬잖아. 그게 어머니의 애군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더 큰 굿을 해야 한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더 든다는데?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소리가 저절로 커졌습니다. 그건 제 전 재산의 대부분이었어요. 지원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처음엔 500만 원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1,000만 원.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아기 갖고 싶어요. 무당님이 그러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래요. 이번에 제대로 굿을 안 하면 평생 아기를 못 가질 수도 있대요. 지원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제발, 제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아니, 절박함을 넘어선 뭔가 공포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울먹이는 얼굴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며칠만 기다려봐. 생각 좀 해볼게. 그날 저녁 아들 성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식이에요. 늦게 들어갈 거예요. 먼저 주무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성진이와 통화를 한 후 지원이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척 했다는 게 맞겠네요. 지원이는 밥을 거의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지원아, 밥 좀 먹어. 그렇게 먹으면 몸에 무리가 와. 네, 어머니. 그때 지원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지원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급하게 전화를 받으러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마치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걱정이 되었다는 게 정확하겠네요. 저는 조용히 지원이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금자 선생님,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직 결정을 안 하셔서요. 네, 최대한 빨리.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금자 선생님, 그게 그 무당인가?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튿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알려야 할까 고민했지만 일단 제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성진이는 회사 일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그 무당이 어디 있는데? 어머니, 그럼 돈을 일단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구나. 내가 직접 가볼게. 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가시면 안 돼요. 지원이가 깜짝 놀라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왜? 내가 가면 왜 안 되는데? 그게 보살님이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직접 오시면 기운이 부딪혀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지원이는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 중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평생 거래하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영자, 남편 친구 부인이었지. 이 동네 토박이라 소식 빠른 사람이야. 다음 날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 씨. 나 이미경이야. 어머, 미경 씨. 오랜만이네. 영자 씨, 혹시 이 동네에 무당하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 정음자라고.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 씨, 설마 그 사람한테 걸렸어? 걸렸다니. 그 여자 사기꾼이야. 우리 동네에서 벌써 몇 명이 당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만나서 얘기할까? 혼자 아는 게 아니라 피해 본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어. 바로 다음 날 저는 김 여사와 그 외 두 사람을 더 만났습니다. 미경 씨, 그 청음자란 여자 진짜 무당도 아니야. 그냥 사기꾼이라고.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그렇게 조금씩 뜯어먹더니 결국 2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저도요. 제 딸이 시험 떨어지니까 그게 저희 집 조상 탓이라고 결국 1,500만 원. 세 사람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신고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증거가 없대요. 그 여자가 워낙 교묘하게 해서 CCTV도 없는 곳에서만 만나고 돈도 현금으로만 받고. 그리고 뭐보다 저희도 창피해서 제대로 싸우질 못했어요.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원이도 저 사람들처럼 당하고 있는 거야. 아니, 이미 500만 원을 주었으니 당한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원이는 왜 그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단순히 앵마기를 못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무당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는 지원이 몰래 그 무당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틀 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정에 좀 갔다 올게요. 지원이가 아침 일찍 외출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원이의 친정은 경남 거창인데 거기 갔다 오려면 최소 왕복 4시간은 걸려요. 하지만 지원이는 점심때쯤 돌아온다고 했죠. 거짓말이야. 지원이가 나간 지 10분 후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지원이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다행히 저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는 시내버스를 타고 마산 구도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몇 정거장 뒤에서 같은 버스에 올랐어요. 70평생 이런 미행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지원이는 옛날 시장 골목에서 내렸어요. 좁은 골목길을 구불구불 들어가더니 낡은 2층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건물 간판에는 천금당이라고 써 있었어요. 저기로구나. 저는 길 건너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청음당 입구가 훤히 보이는 위치였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지원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화려한 보라색 한복을 입은 중년 여자가 지원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청음자인 것 같았어요. 다음 주까지 꼭 가져와야 해요. 알았죠? 멀리서도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안 하면 당신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알겠어요? 네, 네. 지원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청음자는 지원이의 어깨를 탁 치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원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저 여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원이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 저는 청음당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을 올라가니 방문이 보였어요. 딸랑, 문을 열자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에서 청음자가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55세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엔 하얀 분을 잔뜩 바르고 붉은 립스틱이 진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애가 여기 다닌다고 해서요. 이지원이요. 아, 지원 씨? 네, 알죠. 친정 엄마신가? 시어머니예요. 그 순간 청음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아, 그러시구나. 지원 씨 시어머니, 여기 앉으시죠. 방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벽에는 온갖 부적과 신상들이 가득했고 향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며느리 얘기 들었어요. 액마기를 해야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사모님 사실은요. 청음자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모님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건 큰일이에요. 제 기운이요. 네. 사모님 같은 경우는요. 평생 쌓인 한이 너무 커서 그게 주변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 며느리처럼 약한 사람한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청음자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든다는 거예요. 최소 1,000만 원은 있어야 해요. 큰 굿을 해야 하니까요. 1,000만 원이요. 네. 사실 이 정도 기운이면 그것도 부족한데 제가 봐서 깎아드리는 거예요. 저는 청음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여자 제대로 된 사기꾼이구나. 잘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사모님, 이건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안 하시면. 알겠다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음자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사모님, 후회하실 거예요. 명심하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를 반드시 잡아야 해. 며느리를 구하고 저 사기꾼을 응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았어요. 증거도 필요하고 방법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여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 씨, 나 도와줄 수 있어. 저 여자를 꼭 잡고 싶어. 나도 그래. 우리 같이 해.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연락해봐. 힘을 합쳐야 해. 알았어. 내일 다시 모이자.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김 여사의 집에서 5명의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천금자에게 당한 피해자들이었어요. 천금자란 여자, 이름도 가짜래요. 김 여사가 프린트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알아봤는데 청음자는 본명이 최순자예요. 10년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기를 쳤다가 걸렸대요. 그럼 전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증거 불충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대요.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인 박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알아본 게 있어요. 저 여자 지금 최소 10명한테 돈을 받아내고 있어요. 제가 몰래 지켜봤거든요. 10명이나? 네. 대부분 우리처럼 나이 든 여자들이고 다들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당 평균 1,000만 원씩만 쳐도 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한테 신고해도 소용없다며 한 여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녹음기를 사서 저 여자가 협박하는 걸 녹음해야 해요. 그리고 돈 거래 내역도 필요하고요. 근데 저 여자가 얼마나 교활한데
항상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정을 만들어야죠.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미끼가 될게요. 새로운 고객인 척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습니다. 먼저 김 여사가 청음당의 새 고객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청음자가 사기를 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기로 했어요. 그 사이 저는 지원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지원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지원아. 네, 어머니. 나랑 얘기 좀 하자. 거실로 지원이를 데리고 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원아, 나 다 알아. 네, 뭐려? 그 청음자란 여자, 사기꾼이야. 지원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넌 잘못이 없어. 그 여자가 널 이용한 거야. 하지만 저는 지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알아요. 이상하다는 거. 근데 무서워요. 저 사람이. 뭐가 무서운데? 처음엔 정말 앵마기를 해주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제가 주저하니까 협박을 해요. 우리 가족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심지어 성진 씨한테도 저주가 내린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야. 알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진짜로 뭔가 생기면 어떡해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지원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지원아 괜찮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어떡해요? 저 여자를 감옥에 보낼 거야. 지원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 희망이 보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는데 제가 해야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원아. 이제 우리에게 협력자가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김 여사가 청음당을 찾아갔어요. 저와 다른 피해자 2명은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가방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1시간 후 김 여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완벽해요. 다 녹음했어요. 김 여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청음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 여사님, 지금 당장 안 하시면 아드님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요? 제가 보니까 다음 달 안에 큰 애군이 있어요. 지금 5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막아드릴게요. 500만 원이요? 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한 번 더 굿을 해야 해요. 그땐 1000만 원 정도 드실 거예요. 이건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어요.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다음 날 지원이가 청음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와 김 여사는 바로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이지원이에요. 지원 씨, 돈 준비됐어요? 그게요. 시어머니가 돈을 안 주신대요. 뭐? 그럼 어떻게? 청금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으시대요. 입원? 무슨 병인데? 심장이 안 좋으셔서. 거짓말이었지만 청음자는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원 씨 남편은? 남편이 돈 있잖아. 남편도 지금 사업이 안 좋아서요. 에휴, 이거 큰일이네. 지원 씨, 그럼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로. 알겠어요. 제가 친정에 부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했어, 지원아. 이제 어떻게 하죠? 이제 저 여자를 함정에 빠뜨릴 거야. 우리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습니다. 녹음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 후 지원이가 청음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번엔 제가 몰래 따라갔어요. 천금당 건물 맞은편 골목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원이가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급히 뛰어가서 며느리를 붙잡았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 저 여자가 제 휴대폰을 빼앗아 갔어요. 뭐? 돈을 안 가져오니까 담보로 휴대전화를 달라고, 안 주면 저주를 내린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 경찰 부르자. 어머니, 근데 증거가 충분해. 녹음도 있고 내 증언도 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때였습니다. 청금당 문이 열리더니 청금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청금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 괴롭히는 거 그만둬요. 괴롭히긴요. 대개 며느리가 원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지, 지원 씨? 청음자가 지원이를 쳐다봤습니다. 지원이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지원 씨 시어머니, 당신도 조심하세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요즘 차 조심하세요. 제가 보니까 애군이. 닥쳐요. 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기꾼은 감옥에 가야 해요. 뭐? 사기꾼? 증거 있어요? 청음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있어요. 김 여사가 골목 어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들어보였어요. 이게 뭐지? 당신이 나한테 한 말 다 녹음되어 있어요. 청음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경 씨 며느리 휴대폰 빼앗은 거 그것도 범죄예요. 이게 무슨... 청음자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경찰 불러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장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가는 길 지원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사실은요. 제가 처음 무당을 찾아간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잃고 나서 친구 소개로 산후조리원 모임에 갔어요. 거기서 한 언니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무당을 추천했어요. 덕분에 둘째를 가졌다고. 그게 청금자였구나. 네. 처음엔 정말 상담만 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이름도 안 물어봤는데 제 과거를 다 맞추는 거예요. 뭘 맞췄는데?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했던 것,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던 것, 심지어 첫 아이를 유산한 날짜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나중에 알았어요. 그 산후조리원 언니가 미리 제 정보를 다 넘긴 거래요. 그 언니도 천금자와 한패였던 거예요. 세상에, 조직적인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약점을 다 아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꾸 협박을 했어요. 안 하면 가족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지원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멍청해서, 제가 어리석어서. 지원아, 그만해. 네 잘못이 아니야.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저 여자가 나쁜 거야. 네 약점을 이용한 거라고. 근데 어머니,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뭔데? 저 여자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제 휴대폰에 뭔가를 설치했어요. 앱인지 뭔지. 그걸로 제 위치를 추적하고 전화 내용도 듣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려고 했을 때마다 그 다음 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다 보인다고 스토킹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원아, 휴대폰 줘봐. 지원이의 휴대폰을 받아서 설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전에 은행에서 일할 때 보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앱 목록을 보니 이상한 앱이 하나 깔려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아이콘도 투명한 이거야.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더 이상 너를 추적 못해. 정말요? 그래. 그리고 우리 지금 바로 경찰서 가자. 경찰서에 도착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르신, 사기 피해 신고하러 오셨다고요? 네. 제 며느리가 무당 사칭 사기꾼에게 500만 원을 뺏겼어요. 증거가 있으세요? 김 여사가 녹음 파일을 틀어줬습니다. 그리고 지원이가 직접 증언했어요.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만. 형사의 표정이 애매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나요? 사실 이런 무당 사기 사건은 입증이 쉽지 않아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면 자발적이란요? 협박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녹음은 있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좀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잡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하거나 돈을 주고받는 순간을 포착하거나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형사님, 그럼 우리가 미끼 수사를 할게요. 미끼 수사요? 네. 제가 청음자를 다시 만날게요. 그리고 돈을 주는 척하면서 범행 현장을 잡는 거예요. 어르신, 그건 위험해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형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저희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신호를 주시면 바로 투입할게요. 작전이 짜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청음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청음자 씨? 누구세요? 이미경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냉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이미경 씨, 무슨 일이세요? 만나고 싶어요. 얘기할 게 있어서요. 얘기요? 무슨? 돈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건이요? 제 며느리 휴대폰 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하하, 이미경 씨. 그게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신께서 시키시는 일인데. 그런 거짓말 집어치우세요. 당신 사기꾼인 거 다 알아요. 뭐라고요? 천금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잖아요. 경찰도 증거가 없으면 못 잡는다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줄게요. 1,000만 원. 정말? 대신 오늘 당장 만나요. 그리고 며느리 휴대폰 돌려주고 각서를 써요. 각서요? 네. 앞으로 우리 가족한테 연락 안 한다는 각서요. 그럼 저도 신고 안 할게요. 청음자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녁 7시에 청음당으로 오세요. 혼자서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여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경 씨,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경찰도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저 여자를 반드시 잡아야 해요. 저녁 7시 저는 청음당 앞에 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신문지를 잘라서 만든 가짜 돈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몸에는 작은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숨겼습니다. 경찰차는 200m 떨어진 곳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미경 씨. 청음자가 활짝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돈 가져왔어요? 네, 여기.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청음자가 가방을 받아서 열었어요. 이게 뭐야? 신문지잖아요. 보면 몰라요. 청금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놀리긴요. 당신이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모으러 온 거예요. 그 순간 청음자가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이 할망구가 으악. 청금자가 저를 벽으로 밀쳤습니다. 등이 부딪히면서 아팠어요.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죽여버릴까? 도와주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형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뭐야? 청음자가 당황해서 저를 놓쳤습니다. 최순자, 사기죄와 협박죄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다 녹음되었어요. 그리고 폭행까지 했으니 그것도 추가. 청음자가 제 쪽을 쏘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미경, 두고 봐. 신께서 노하셨어. 저주가 내릴 거야. 볼 것도 없어요. 당신은 이제 끝이에요. 청음자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형사가 다가와 부축해줬습니다. 네, 괜찮아요. 밖으로 나오니 김 여사와 지원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미경 씨, 세 사람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청음자가 체포된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경 씨, 잠깐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최순자가 석방됐습니다. 네? 어떻게요? 변호사가 나타나서 보석금을 냈어요. 그리고 증거 불충분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증거 불충분이란요? 녹음도 있고 제 며느리 증언도 있잖아요. 그게 최순자 측 변호사가 녹음은 불법 도청이고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기소는 할 예정입니다만 실형을 받을지는 장담 못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이상한 분위기였어요. 어머니 이거 봐요. 지원이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청금당 무당 청금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해자입니다. 이미경이라는 여자가 돈을 갈취하려고 무고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댓글에는 청음자를 옹호하는 글들이 잔뜩 달려 있었어요. 청금자 선생님은 좋은 분이에요. 저도 청음자 선생님 덕분에 운이 좋아졌어요. 이미경이란 사람이 사기꾼인 것 같은데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1층 문방구에 새들어 사는 임차인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다음 달에 나갈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여기 건물주가 무당을 괴롭혔다는 소문이 돌아서요. 건물에 애군이 끼었다면서 손님들이 안 와요. 뭐라고요?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걸어도 사람들이 쟤를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이 그 무당 고소한 사람이래. 돈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다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날 밤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어들었어요. 빨간 천에 쌓인 작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인형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형의 얼굴에 제 사진이 붙어 있었고 온몸에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으악! 소리를 지르며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성진이와 지원이가 뛰어나왔어요. 이게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성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저주 인형이잖아. 천금자가 보낸 거야. 분명해. 지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무렵 김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 씨,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천금자가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대. 뭐,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우리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지원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지원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뉴스 기사였습니다. 천금자, 과거에도 무속인 사칭 사기 전과 피해자 10명 이상 추가 확인. 이게 기자가 취재를 시작했대요. 우리 말고도 피해자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사흘 만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신문 한 꼭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결국 전국 뉴스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창원 지역 무당 사칭 사기 사건, 피해액 수억 원 추정, 기자 한 명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신문사 기자 박지은입니다. 천금자 사건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어요? 경찰 관계자가 귀띔을 해줬어요. 이미경 씨가 적극적으로 싸우고 계신다고. 박 기자는 며칠간 저희와 함께 지내며 모든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으고 천금자의 과거를 파헤쳤어요. 일주일 후 심층 기사가 나갔습니다. 무당 사칭 천금자의 조직적 사기 수법 정역 공개. 기사에는 천금자의 과거 사진과 함께 그녀가 10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최소 20명이 넘는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천금자가 산후조리원과 공모해서 취약한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인터넷에 댓글이 수도 없이 달렸습니다. 저도 천금자한테 당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산후조리원 모임에서 소개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제 과거를 다 맞추면서 시어머니 때문에 아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액막이 구슬하라고 해서 500만 원을 줬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신 건가요? 아니요. 안 하면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지원이가 울먹이며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김 여사였어요. 저는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피고인이 제 아들이 사고를 당할 거라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증인들이 줄줄이 나와 증언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패턴이었어요. 약점을 파고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천금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이 제 며느리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스토킹 앱의 기록입니다. IT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통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 산후조리원과의 공모 증거였습니다. 산후조리원 관계자 김모 씨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에게 넘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피고인은 김모 씨에게 수익의 20%를 지급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천금자가 변호사와 뭔가 급하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천금자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천금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뭐라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한테 버림받고 혼자 아이 키우느라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 겁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과장한 거예요. 조금 과장이라고요? 3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친 게 조금 과장입니까?
청금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습니다. 선고는 2주 후에 있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우리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겼어요, 이미경 씨. 김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직 선고가 남았어요. 그래도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봤죠? 저 여자 표정? 맞았어요. 청음자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2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순자는 무속인을 사칭하여 3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2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또한 스토킹, 협박,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 명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청음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끌려나갔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울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선고가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마산 앞바다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햇살이 반짝이는 바다를 보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어머니, 날씨 좋네요. 지원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그러게, 날씨 참 좋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지원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 네.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유산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더 쉽게 무당말을 믿게 된 거래요. 이제 좀 나아졌어?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원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다시 임신했어요. 정말? 네, 이번엔 꼭 건강하게 나을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그래, 너무 잘됐다 지원아. 두 사람이 꼭 안았어요. 청금자에게서 받은 배상금은 다른 피해자들과 나눴습니다. 며칠 후 박지은 기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미경 씨, 후속 기사 쓰려고 왔어요. 후속 기사요? 네. 70세 할머니가 사기꾼을 잡기까지라는 제목으로요. 기사는 일주일 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화제가 되었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도 응원합니다.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댓글이 특히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이 기사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신고하러 가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싸운 건 단순히 돈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였죠.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 이겨냈어요. 당신이 옆에서 지켜줬죠?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일 당당했던 시간이기도 했어요. 며느리를 구했고 사기꾼을 응징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오겠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지원이가 내려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나 이거 하는 거 좋아해. 그래도요. 어머니도 이제 좀 쉬세요. 하하, 쉬긴. 나 아직 팔팔해. 두 사람이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 구수한 밥 짓는 김이 모락모락.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어요. 성진이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라. 문이 닫히고 지원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그래. 둘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지원아, 이제 정말 괜찮지? 네, 어머니. 전보다 훨씬 좋아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용기를 낸 거지.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그 무당한테 저주받을까 봐. 근데 어머니가 옆에 계셔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지원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 키울 거예요. 어머니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래, 우리 함께 잘 키우자. 오후에 김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 씨, 다음 주에 다 같이 한번 모이자.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 격려도 하고. 좋아. 그럼 내가 음식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청음자를 만났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70세 노인이었어요. 남편을 여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죠. 하지만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제 안에 숨어있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원 시절의 꼼꼼함, 평생 살아온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향한 사랑, 그것들이 모여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나도 할 수 있었구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어요. 그 바람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냄새가 났습니다. 70세,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며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악은 무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진짜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며 진짜 승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이뤄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며느리 지원이는 제적이 아니라 함께 치유해야 할 가족이었다는 것. 청음자 같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용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건배, 우리 가족 앞날에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길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뱃속의 아기도 건강하게. 네, 모두가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마산의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니까요. 이미경 씨와 지원 씨, 그리고 모든 피해자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미경 씨처럼 용기를 내신 분들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